안녕하세요. 조용히 쌓는 부입니다. 오늘은 나스닥을 따라가면서도 매달 현금 흐름을 만들고 싶을 때 자주 거론되는 두 ETF, JPQ와 QQQI를 한 번에 정리해 보겠습니다. 미리 방향만 말씀드리면 JPQ는 흔들림을 조금 줄이면서 월분배를 꾸준히 받는 쪽에 더 어울리고 QQQI는 월분배 숫자 뒤에 숨어있는 옵션 구조와 분배의 성격까지 이해하고 활용하려는 분께 더 맞습니다. 결국 둘 중 무엇이 더 좋으냐가 아니라 내 돈이 맡을 역할이 무엇이냐에 따라 선택이 갈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조용히 함께 해주세요.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시장을 보면 사람들이 왜 이런 상품에 관심을 갖는지 배경부터 자연스럽게 이해가 됩니다. 금리가 올라가면 예금과 채권이 다시 매력적으로 보이지만 한편으로는 물가와 생활비가 함께 올라가서 현금 흐름에 대한 갈증이 커지죠. 주식은 장기적으로 우상향한다는 말은 맞아도 그 우상향이 내 계좌에서는 생각보다 요철이 큽니다. 특히 나스닥 같은 성장주 지수는 오를 때는 빠른데 조정이 오면 마음이 같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예 현금성 자산으로만 피신하고 어떤 분들은 성장성을 포기할 수 없으니 변동성을 조금 깎는 방법을 찾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가 더 붙습니다. 금리가 높을수록 미래의 성장 기대를 현재 가치로 할인하는 힘이 커지다 보니 성장주에는 더 가혹한 계절이 오기도 하고요. 반대로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옵션 프리미엄이 두터워지는 구간이 생기면서 커버드 콜 계열이 상대적으로 더 매력적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결국 우리는 수익률이 아니라 환경 속에서 살아남는 방식을 고르는 거죠. 커버드 콜 계열의 본질을 아주 솔직하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나스닥이 크게 오를 때 그 상승을 전부 먹는 대신 매달 옵션 프리미엄이라는 수입을 받아서 계좌의 숨소리를 고르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략은 상승장에서는 답답함이 생길 수 있고 횡보장이나 완만한 상승장에서는 체감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하락장에서는 손실이 아예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만 프리미엄이 방패처럼 일부를 완충해주는 정도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더 있는데요. 이 프리미엄은 시장의 변동성에 따라 두께가 바뀌기 때문에 지금 많이 나온다고 해서 앞으로도 계속 많이 나온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월분배가 안정적으로 느껴져도 실제로는 그 뒤에서 시장이 내는 옵션 가격이 매달 달라진다는 점을 알고 계셔야 마음이 편해집니다. 이 기본기를 깔고 들어가야 JPQ와 QQQI의 차이가 또렷해집니다. 먼저 JPQ는 겉으로는 나스닥백 성격의 주식을 담고 월분배를 주는 상품이지만 운영 방식은 조금 더 매니저가 손을 대는 쪽에 가깝습니다. 나스닥백과 비슷한 대형 성장주 바스켓을 들고 가면서 옵션은 직접 단순 매도라기보다 ELN이라는 구조를 통해 옵션 노출을 만들기도 합니다. 쉽게 말하면 주식은 들고 가되 옵션 프리미엄을 만들기 위한 도구가 한 단계 포장되어 있다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장점은 운용 규모가 크고 수수료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며 월분배 흐름을 안정적으로 설계하려는 의도가 강하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JPQ를 바라보는 분들 중에는 나스닥을 좋아하지만 하루하루 출렁임이 너무 싫어서 성장의 속도를 조금 늦추더라도 월분배로 심리적인 완충을 얻고 싶은 분들이 많습니다. 다만 ELN을 쓴다는 건 우리가 흔히 아는 옵션 매도보다 구조가 복잡해진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상대방과의 계약 형태가 들어가다 보니 카운터파티 위험 같은 단어가 따라붙고 아주 극단적인 상황에서 유동성이나 평가 방식의 차이가 생길 수도 있다는 점을 알고 계시는 게 좋아요. 물론 그 가능성이 크다고 겁을 줄 필요는 없지만 내가 들고 있는 상품이 단순한 지수 추종이 아니라 설계된 구조물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JPQ는 투자 목적이 단순합니다. 월분배를 받아 생활비 보조나 재투자 씨앗을 만들고 싶고 동시에 나스닥의 장기 성장성도 완전히 놓치고 싶지 않다. 다만 상승을 전부 먹지는 못해도 마음 편하게 가고 싶다. 이런 포지션에 잘 붙습니다. 은퇴 전후의 현금 흐름 설계나 성장형 자산을 들고 가되 변동성을 조금 낮추고 싶은 포트의 한 축으로도 많이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QQQI를 보면 방향이 조금 더 노골적입니다. 기본은 나스닥백 종목을 들고 가면서 옵션은 나스닥백 지수 옵션을 직접 활용합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콜을 팔기만 하는 게 아니라 콜 스프레드처럼 위쪽을 일부 열어두는 선택지를 써서 상승 참여를 조금이라도 남겨보려는 설계가 언급됩니다. 이 얘기는 같은 커버드 콜이라도 운용이 더 공격적으로 튜닝될 여지가 있다는 뜻이죠. 대신 비용은 더 높고 분배의 모양도 JPQ보다 더 해석이 필요합니다. 어떤 시점에는 분배가 굉장히 크게 보이는데 그때 계좌 가격이 함께 움직이면서 결과적으로 총 수익이 어떻게 되는지까지 같이 봐야 합니다. QQQI를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착각하는 포인트가 분배율입니다. 분배율 숫자만 보면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는데 그 분배가 어디에서 왔는지까지 봐야 마음이 덜 흔들립니다. 옵션 프리미엄은 현금처럼 들어오지만
세무나 회계상으로는 이익 배당이 아니라 자본환급 형태로 잡히는 구간이 생길 수 있고, 실제로 QQQI는 최근 분배 구성에서 자본환급 비중이 크게 나타났다는 식의 정보가 함께 제시되기도 합니다. 자본환급이 나쁘다라고 단정하면 오해가 되고 좋다라고 단정하면 더 위험합니다. 당장 세금이 덜 붙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만큼 취득원가가 낮아져서 나중에 매도할 때 과세가 커지는 식으로 시간이 뒤로 밀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QQQI는 월분배를 받으면서도 내 계좌의 원금과 과세 구조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리고 장기적으로 총수익이 어떻게 되는지를 같이 보려는 분에게 맞습니다. 전략으로 풀어보면 JPQ는 생활 속에서 월급 외에 월급을 만들고 싶은 분들이 가장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쪽입니다. 분배를 받더라도 변동성이 너무 크면 결국 손이 떨리는데, JPQ는 그 떨림을 조금 덜어주는 대신 상승의 일부를 포기하는 계약을 미리 맺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미 코어의 성장 ETF를 들고 있고 그 옆에 현금 흐름 레이어를 하나 얹고 싶다, 혹은 변동성을 낮춘 나스닥 노출을 만들고 싶다, 이런 경우에 어울립니다. 저라면 이런 성격의 상품은 포트 전체를 끌고 가는 주인공이라기보다 심리를 안정시키는 조연으로 두고 시장이 크게 흔들릴 때도 꾸준히 적립이 가능하도록 비중을 조절하는 방식으로 생각합니다. 반대로 QQQI는 분배의 질과 세금 처리까지 포함해서 설계가 강하게 들어가다 보니 단순히 월 분배가 많다라는 이유로 들어가면 실망이 커질 수 있습니다. 나는 분배율보다도 구조를 이해하고 내 목적에 맞게 쓰겠다. 높은 분배가 때로는 원금을 갉아먹는 듯 보일 수도 있다는 점을 알고도 감당하겠다. 이런 마음가짐이 있을 때 QQQI가 제 역할을 합니다. 특히 계좌를 보는 습관이 숫자 하나에 매달리는 스타일이 아니라 분배와 가격을 합친 총수익 곡선을 길게 보는 스타일이라면 QQQI의 복잡함이 오히려 전략적 도구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기대 수익의 종류를 구분하는 겁니다. 두 상품 모두 기본적으로 나스닥 상승을 온전히 추구하는 상품은 아닙니다. 그래서 성장주 강세장이 길게 이어질 때는 일반적인 나스닥백 추종 ETF가 더 시원할 수 있어요. 하지만 사람은 수익률만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내가 버틸 수 있는 흐름이냐가 중요하죠. 월분배를 재투자하면서 꾸준히 쌓는 스타일이라면 주가가 조금 덜 뛰어도 매달 들어오는 현금이 심리적 버팀목이 됩니다. 이런 타입은 JPQ에서 만족도가 나오기 쉽고요. 반대로 나는 매달 현금이 들어오더라도 그 현금의 정체와 장기 총수익을 계속 확인하면서 운용하겠다. 조금 더 복잡한 구조를 이해하고도 쓸 수 있다. 이 타입은 QQQI가 더 흥미로울 수 있습니다. 결국 선택은 투자 성향이 아니라 돈의 역할로 결정된다고 생각합니다. 생활비 보조나 은퇴 현금 흐름처럼 월 단위 계획이 중요한 돈이라면 단순하고 예측 가능한 구조를 선호하게 되고, 그때 JPQ가 더 편안하게 느껴집니다. 반대로 이미 기본적인 생활 현금 흐름은 확보되어 있고 월 분배를 도구로 쓰되 분배 구조와 과세 흐름까지 포함해서 최적화를 시도하고 싶다면 QQQI가 더 맞을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떤 쪽이든 분배가 많아 보인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상품이 되는 것은 아니고, 분배를 받는 동안 내 자산의 가격과 총수익이 어떤 궤적을 그리는지, 그리고 상승장과 하락장에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심리가 무엇인지가 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조용히 쌓는 부의 관점에서는 내 계좌가 오래 살아남는 선택이 결국 이기는 선택이라는 말을 꼭 남기고 싶습니다. 조용히 쌓는 부, 마음이 편안해지는 투자 이야기.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투자 여정에 작은 힘이 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정보 전달을 위한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최종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오늘도 조용히 쌓는 부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